손금, 인건비, 송금살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인데 1번에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시까지 부담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송금에 산입한다. 얘는 사실 안 배운 내용이지만 그냥 당연히 맞는 말로 좀 생각하시고 2번에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1번이 일단 틀렸죠. 죄송해요. 한도에까지는 이제 송금 인정되고 한도 초과는 송금 불사님 돼요. 참고로. 이번에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부계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송금에 산입한다 라고는 틀렸죠. 부계부에 해당되면 송금 불산입. 3번에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 지출한 직장 문화비와 직장 회식비도 전액 복리후생비로 봐서 송금이요. 접대비로 보면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되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봐서 전액 송금된다 라고 기억하시고 4번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주총 결의에 의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송금에 산입한다. 4번이 맞네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은 이제 한도 초과해도 전액 송금 인정받는다. 나온 거고 5번에 한 명에서 합자해서 노무출자 선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해서 송금 불산입한다예요. 난자 넘어가시면 8번에 계산형 문제인데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 배분의 원칙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비용 배분의 원칙의 개념. 그거 플러스 인건비의 주제가 이제 섞여져 있는 논점이에요. 일단 쟁점이. 그래서 A씨는 인천의 단기말 현재 건설 중인 사옥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대요. 이런 문구가 중요해요. 건설 중인 현장에서 일하는 인건비예요. 그럼 그 인건비는 건설 중인 자산에 배분이 돼서 나중에 감가상각비 등으로 미래 송금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비용 배분의 원칙이죠. 그래서 17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던 임원인데 임원이에요. 임원. 20년 10월 10일에 퇴직을 했대요. 그때 20년도 인천이 A씨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4오고 상여금은 1,800이고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은 2일원이래요. 지금 인건비 명목으로 세 가지를 지급했네요. 급여 4호, 상여 1,800, 퇴직급여 2일. 그때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은 없으며 퇴충도 설정하지 않았대요. 그럼 상여는 전액 한도 초과, 퇴직금은 시행령상 한도액이 떠올라야 돼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A씨에게 지급한 급여의 상여액 퇴직금은 모두 판관비로 처리했다. 여기에 좀 체크를 해보실까요? 처음에 이제 법인세 공부하실 때 이런 문구를 놓쳐요. 사실 이게 처음 출발이 돼야 돼요.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이걸 비용 처리했대요. 판매 관리비라는 비용을 처리했대요. 그럼 회사의 회계처리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451822를 다 더하면 그게 얼마지? 84인가 봐요. 84. 지금 임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임원한테 급여 등을 84 지급하고 판관비라는 비용을 처리했다. 지금 계정과목 중요하지 않으니까 결국 비용이냐 수익이냐 자산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비용 처리했다. 그럼 세법은 과연 뭘로 했어야 되고 이제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행하시오가 문제인 거예요. 세무조정 항상 회사의 회계처리부터 떠올리시는 거예요. 회사의 회계처리부터. 회사가 이렇게 했는데 세법은 이렇고 그래서 차이를 조정하자. 그게 세무조정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84 유출된 것까지는 일단 동일하니까 미리 써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먼저 상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송금불산임 이렇게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규정이 없다 그랬으니까. 규정이 없는 경우엔 전액 송금불산임. 두 번째, 퇴직금은 한도를 계상해 봐야겠죠.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되고 한도 초과는 송금 불산입인데 지금 한도 규정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 산식을 쓰셔야 돼요. 지금 회사가 계상한 퇴직금은 2일인데 세법상 한도를 계산하시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지금 1년간이란 표현이 없지만 문제에서 4, 5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사실 좀 모호해요. 원래 1년간이란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 5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 곱해야 되는데 근속연수를 안 주고 직접 계산하도록 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첫 번째 줄에 17년 1월 1일부터 20년 10월 10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17, 18, 19, 3년 그 다음에 20년은 9개월 10일이란 거죠. 지금 됐어요? 3년 9개월 10일이란 거예요. 1개월 미만은 절사하세요.
그래서 3 9분의 12 3.75가 되는 거예요. 3.75. 3.75.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 금액이 16.875가 나오나 봐요. 그럼 법인세법상 임원한테 16.875만큼 줬으면 송금인데 이 일을 줬으니까 초과 금액이 4.125가 나오고 4.125만큼은 이제 임원 퇴직 소득 한도 초과의 계정으로서 상여 소득 처분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회사가 계상한 비용 중에서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 두 가지를 찾은 거예요. 임원 상여 한도 초과랑 임원 퇴직 한도 초과. 그럼 그 금액은 사회유출 또는 송금 불산입 별도의 아무거나 송금이 아니다를 표시하시고 그게 22.12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나머지 비용은 뭐죠? 나머지 비용은 아까 첫 줄에서 시작하듯이 건설 중인 건축 현장에서 일한 인건비는 비용 배분에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을 하셔야 돼요. 건중이라는 자산으로 계상하셔야 돼요. 84에서 21.125를 빼시면 저게 61.875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많이 숙달이 되셔서 이런 이제 세무조정 논리가 이제 분계로서 처음에 이해하시면 나중에 분계를 안 하고서도 스스로 풀 수 있게끔 능력이 생겨요, 진짜. 그럼 이제 비용을 첫 번째 취소해 줬을 때 22.125만큼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송금불산입 61.875에 대해서는 자산의 증가 유보 소득 처분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세무조정이 나와야 돼요. 둘 다 비용은 취소하지만 하나는 자산가액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는 사회유출 상여로 소득 처분하셔야 돼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04년도에 출제됐지만 굉장히 지금 풀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조금 안 배운 내용들이 조금 있네요. 그래도 배운 내용 위주로 좀 보시면 9번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A가 20기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이래요. 회사는 비용을 계상한 거예요. 근데 법인세법상 각사소 계산 시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양가로 1번에 지배주주 갑에게 지급한 여비 300만원. 갑은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니래요. 그럼 여비를 준 건 사업 관련성이 전혀 없죠. 송금 불산입이에요. 2번에 대표이사 을에게 지급한 상여금 2천이 있는데 대표 이사는 참고로 임원이죠. 임원. 근데 주총 결의의 급여 지급 내의 금액이니까 임원이더라도 송금이 인정되겠네요. 양가로 3번에 20개 납부할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법인세 내면서 같이 내는 그 딸린 세금이에요. 송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송금 불산입 조세죠. 양가로 4번은 사실 안 배웠는데 19기 사업연도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신고조정 대손사유예요. 신고조정 대손사유. 19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반드시 19기에 송금으로 계상을 해야 되지 20기에 송금을 계상하면 안 돼요. 그게 신고조정 사유예요. 그래서 올해는 송금 불산입이에요. 작년 송금이었어야 돼요. 그래서 5번에 판매한 제품의 장려금으로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더라도 송금 인정된다라고 배웠죠. 얘는. 그래서 얘는 송금 인정되니까 불산입이 안 되고 그래서 30, 15 세 가지 더하면 28이 정답이에요. 28.